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지난주에 힘들었던 라방 이후에 오늘은 안정적이게 컬러랑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벌써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감나지 않게 올해가 11월, 12월 두 달 남아 있습니다. 아니, 너무 믿어지지 않네요. 오늘은 많이 주문해 주시고 계시고, 네. 이게 사실 좀 사심을 가득 담아서 한 공고이기도 하고요. 너무 이 종이들이 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이 세트에 뭐가 들어있을까 항상 궁금했었어 가지고, 저의 사심 가득한 네. 제품입니다. 리전 종이들의 세트가 들어있어서요. 각각 어떤 종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예제도 하나씩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뭐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 써보시면 또 좋아하는 라인들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보면서 어땠는지 뭐 이런저런 느낌들을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방법들은 뭐 사실 이제 뭐 늘 많이 설명드리고 있어서요. 네. 미리미리 그냥 한 개씩 꺼내서 네, 천천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따끈따끈한 패키지입니다. 물론 굉장히 귀엽죠. 네. 그렇지. 그래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작은 스케치북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게, 저는 좀 차에서도 달리는 와중에도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요. 사실 이 풍경이야 하고 찍으면 금방 지나쳐 버리는 때가 너무 많아서 아이디어 스케치처럼 좀 남겨둬도 좋겠다. 그래서 샤프도 사실 고민해보고, 뭐 펜도 고민해보고, 왜냐면은 막 뭐 꺼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들고 있다가 바로 하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어떤 잔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남겨놓는 것, 그런 좀 빠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 뭐 드로잉 연습 삼아 하는 작업들을 또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요즘엔 좀 구성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셔츠 주머니 같은데 딱 꽂아서 들어가서 얼른 꺼내서 무언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사이즈의 스케치북들 궁금해지기도 하고, 종이가 또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좀 세트로 다 조금씩 써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들어있는 종이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꺼내서 한 개 한 개씩 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귀여워가지고요. 쓰지 말고 어디 벽에다 붙여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겉에 껍데기만 따로 띄어서 뭐 빈티지하게 액자를 만들어 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열어서 봐볼까요? 또 막 줄줄이 설명하다 보면 모자라서 다 소개 못 해드릴 것 같기도 해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꺼내 볼게요. 짜잔. 네. 네, 요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거는 스톤헨지 아쿠아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쿠아 콜드프레스 헤비입니다. 여기 콜드프레스가 두 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럼 두 가지 먼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헤비고 똑같이 콜드프레스인데요. 얘는 헤비, 얘는 그냥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사이즈들도 나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콜드프레스는 300g인 것 같아요. 140 파운드? 저기 파운드라고 있는 거죠? 아닌가? 맞죠? 네네. 파운드? 네네. 요거는 이제 300파운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두께 차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두껍고요. 거의 두 장 넘겼나 싶을 만큼. 그래서 아마 그람으로 하면 한 64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굉장히 좀 더 튼튼하게, 그래서 물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조금 흥건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도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콜드인데요. 생각보다는 부드러워서 제가 이제 수채물감으로 하고 색연필을 올렸고요. 여기는 펜으로 하고 물감만 했는데, 요 작업 느낌도 굉장히 좋아서 조금 뭐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물감칠하고 그 다음 색연필 작업이 수월해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색도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네, 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네, 브랜드잖아요. 이게 네, 사실
저의 사심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스톤헨지 네. 스케치북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케치북인데 많이 모르세요. 이 음, 스톤헨지라는 브랜드 자체를 잘 음,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워낙 종이 자체가 또 패드로 나왔을 때 종이 자체가 좀 고가이기도 하지만 스톤헨지라는 브랜드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굉장히 작가들 사이에서나 프로페셔널하게 많이 쓰시는 종이인데 그걸 패드로 살 경우에는 사실 너무 비싸요. 한 권으로 살 때는. 그런데 이렇게 미니하게 아주 작게 나와서 테스트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아, 그러면 우리 컬러랑 회원분들에게 이거 소개해드려가지고 나한테 맞는지 테스트 해봐야겠다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걸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스톤헨지 전 시리즈에 대한 어떤 테스트? 내가 진짜 이 브랜드가 나한테 맞는지?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3만 원대의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는 회원들께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아마 절대 나올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세요. 그다음에 똑같이 스톤헨지 아쿠아입니다. 물론 핫프레스 들어있고요. 굉장히 매끈합니다. 핫프레스만 지금 예제를 안 해서 이따가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핫프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 용지들이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요거 3개 정도만 알고 있었고 여기에 드로잉 용지는 뭐가 있지 고민이었는데 지금 스톤헨지 웜 화이트예요. 그래서 얘도 250g 같아요. 종이가 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미색이고요. 저는 생각보다 질감도 부드럽고 이렇게 겹쳐서 여러 번 칠했을 때 올라가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톤헨지 컬러인데요. 이거 5가지 색깔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럼요. 3장씩 똑같은 색깔이 3장씩 들어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일 것 같아요. 화이트. 요게 크림일까요? 아니면 요 앞에 보시면 요 색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내추럴, 파운 크림, 뭐 펄 그레이, 그다음에 웜 화이트 이렇게 해서 이치 시트가 들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이 좋았어요. 약간 살구빛이 도는 느낌. 그다음에 조금 더 갈색, 약간 황갈색 같은 얇은 황갈색 같은 느낌.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아마 펄 그레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굉장히 부드러운 그레이인데 좀 웜에 거의 가까운 느낌으로 5가지 종이들이 나와 있고요. 질감은 이거 비슷합니다. 2개가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 2종이의 질감 느낌이 제일 비슷하고 색연필로 했을 때 얘네 2개가 제일 저는 편했어요. 그래서 웜 화이트하고 컬러 그 다음에 얘도 그람스는 뒤에 보시면 250일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250. 그다음에 스톤헨지 라이트는 훨씬 하얘요. 이렇게 제가 웜 화이트하고 비교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 느낌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금 얇아요. 이거는 얇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부드럽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도화지 느낌?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만져보는 질감이에요. 이제 뭐 부드럽고 질이 좋은 도화지 느낌이야. 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35g 정도의 얇은 종이로 이렇게 여러 장. 그러니까 얇으면 아무래도 조금 여러 장 들어있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스톤헨지 화이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스톤헨지를 접한 거는 이 종이였어요. 그래서 해외의 외국 작가들이 그 인물화를 이 종이 굉장히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이 종이 느낌이 어떤지. 그래서 이 종이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막상 써보면은 저는 그냥 웜 화이트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가을 나무를 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색감이 조금 따뜻하고 덜 뜨는 느낌 그리고 연필 쓰는 것도 색연필이 나갈 때의 부드러운 느낌들도 저는 이 2개가 조금 더 편안하기는 했습니다. 얘도 종이 두꺼워요. 250g이어서 그리고 백색도가 있어요. 훨씬 웜하고 차이가 있죠. 굉장히 하얀 종이입니다. 화이트가 들어있어요. 여기 화이트랑 같은 색깔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헨지 크라프트.
근데 크라프트가 지금 이 라인들이 라이트를 제외하고는 다 250g으로 굉장히 두툼하고요. 이 크라프트지가 보통 얇은 종이가 많거든요. 이 스케치북 패드로 나온 종이들이. 그래서 200g 넘는 종이를 좀 만나기 어렵고 200이 넘으면은 대체적으로 좀 거칠한데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보들보들해서 가을 풍경 그리기 또는 그냥 검은색 펜, 뭐 연필, 그다음에 단색으로 드로잉 하실 때 느낌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프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블랙지입니다. 블랙지에 무엇을 그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희 첫 줄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읽어보고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시 생각할 시간이라고. 지금은 다시 생각할 시간이야 라고 써 있는 거에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어둠을 쌓아가는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빛을 쌓아가는 그림을 그리라고 여기 표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일 때 사실 굉장히 어두움을 표현하기가 쉬웠고 지금처럼 딱 밝은 색깔을 찍으면 여기 지금 진하게 보이시는 데 있죠. 여기에 정말 그냥 되게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진한 색만 얹어도 이렇게 진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였지. 정말 다시 생각할 시간이구나를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검은색 종이도 되게 굉장히 두툼한 편이고요. 질감은 크라프트지나 뭐 다른 화이트보다는 조금 있어요. 거칠거칠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진하게 딱 찍을 때에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찍으면 너무 잘 찍어지고 아마 이런 색깔들 언제 써보나 싶으셨던 그 파스텔톤 계열들 색감을 굉장히 편안하게 쓰시고요. 이렇게 창문에서 불빛이 새 나오는 소재들, 네, 그런 따뜻한 느낌들. 그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불 켜져 있는 거리의 풍경들, 뭐 트리 이런 거 그리실 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렇게 발색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했었는데요. 훨씬 잘 되고, 그다음에 그 흰 종이에서 드리는 힘보다 조금 편안한 것 같아요. 이런데 이제 진한색 어두움을 할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 되고 힘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밝은 색부터 시작하신다기보다 조금 어두운 색, 중간 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쌓아 올라가시는 느낌으로. 그리고 밝은 색도 한 번에 딱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블랙지에 무언가를 좀 다시 그려보는 느낌들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이제 흰색이나 또는 미색 종이에 많이 했는데 이런 유색 종이에 요즘에는 조금 더 눈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고 해서 아마 이게 이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첫 번째 100% 코튼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0% 코튼지고 굉장히 여기서는 유연하고 튼튼한 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겨 보여요. 네. 들어서 잘리나요? 네네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질감은 요런 화이트,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드로잉으로 놓아드렸던 뭐 요런 종이들보다는 조금 더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져보시면 블랙이랑 거의 비슷해요. 약간은 까끌까끌한 느낌들이 있어서 이건 조금 호불호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난 좀 더 강하고 진하고 좀 더 러프한 분위기를 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튼 종이들이 발색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또 여러 번 칠했을 때 종이가 버텨내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코튼지만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포지가 들어있어요. 유포지가 세 종류가 들어있는데 유포지가 익숙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포지는 최근에 그 알코올 잉크를 이렇게 막 색깔 섞어서 종이 위에 놓고 드라이기로 막 바람을 말리면서 장미꽃도 만들고 굉장히 그 독특한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아트 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사용하시기에 좋은 종이입니다. 사실 유포지를 제외하고는 그 알코올 잉크를 막 바람 불어서 날리게 하고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흡수성이 없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 읽어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거는 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합성으로 만들어낸 종이어서 흡수성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처음에 요 하늘색 있는 얘는 조금 얇고 이렇게 투명하게 제 손 여기에 진한 색깔을 넣어볼까요? 그래서 약간 반투명합니다. 이렇게 비치는. 그래서 얇기 때문에 좀 반투명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반투명한 성질을 이용하셔서 뭐 마카라든지 뭐 사인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 올리시면서 그리는 작업들, 오히려 드로잉을 하신다면 또는 이제 완벽하게 알코올 잉크로 그려보는 작업들, 그다음에 유포지 미디엄 이게 그람 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두꺼워지더라고요. 유포지 미디엄.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두꺼워지면서 투명도가 없어요. 많이 떨어져요. 거의 제가 빨간색 돼도 비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브리스톨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색연필보다는 사실 그런 펜이나 마카류처럼 아무데나 잘 써지는 펜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리에도 그리고 뭐 이런 그런 매직 같은 느낌의 네임펜 같은 느낌의 펜류의 작업에 더 오히려 드로잉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포의 헤비는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네. 마치 무슨 명함 한 장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알코올잉크로 한 번쯤은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얇게 만들어 놓은 마치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 알코올잉크를 뭐 이렇게 좀 많이 써서 흥건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두께는 돼야 좀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89g인가 봐요. 뒤에 써 있는 거 보면 하얗고 두툼한 종이입니다. 요렇게 지금 몇 개죠? 13개. 네네. 12개, 13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엽죠. 네. 요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섬세한 작업을 하신다면 아마 핫프레스, 그리고 라이트 정도? 조금 얇아서,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고 헤어적인 작업, 뭐 뾰족하게 깎아서 오히려 더 레이어를 많이 쌓아서 작업하신다면 이런 드로잉 용지, 드로잉에 좀 더 적합한 작업들, 웜 화이트, 컬러 화이트, 그다음에 레녹스까지가 충분히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아쿠아 핫 프레스의 세목에다가 무언가를 한번 그리면서 이 드로잉 용지들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으로 만졌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요. 네, 요 웜 화이트하고 컬러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 만지면은 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화이트는 만져보시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거 같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좀 더 따뜻한 색감들이 좋고요. 다양한 종이색을 좀 경험해 보신다면 이게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색깔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또 생각보다 부드럽고 해서 이제 그림 그리실 때 흰 종이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작업들, 물론 물을 쓰지 않으신다면 이런 색감 있는 종이들이 오히려 다양한 효과를 내보실 수 있으니까 더 재미있게 그림 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요. 이 종이에다가 이 핫프레스에 똑같이 이렇게 가을 나무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 색연필을 써도 이 색 쓰는 순서가 달라서 그런지 자꾸만 다른 나무 같은 느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가 다를 때에 당연히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트에도 제가 라이트는 조금 더 초록색을 많이 썼네요. 네. 그래서 요즘 풍경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색감들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렇게 좀 빨개질 테고 요거는 아직 물들기 전 이럴 때의 느낌이죠. 이쪽에 놓으면 안 보이시죠? 그다음에 크라프트에서도 이제 비슷한 색을 쓰긴 했는데요. 같은 색깔로 같이 나무를 그려도 지금 배경 색감이 다른 거에 따라서 약간씩 분위기가 달라 보이시나요? 다른가요? 여기도 있습니다. 레녹스의 조금은 거친 듯한 질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밝은 노란색 제가 여기에서는 스페니쉬 오렌지를 쓴 거거든요. 이게 노란색이 아니라 스페니쉬 오렌지인데 이 밝은 색감의 차이가 다 각각 있습니다. 사실 진한 색의 느낌은 비슷한데 밝은 종이로 갔을 때 이 밝은 색들의 발색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 포인트로 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딱 한 장이라서 뭐 나무 한 그릇, 뭐 좋아하시는 소재 꽃 하나, 나뭇잎 하나, 뭐 컵 하나, 커피 하나 이렇게로 심플하게 그려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피리 이런 콜드 프레스는 물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수채화 사용하고 난 이후에 색연필이 지금처럼 잘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점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손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섞어 쓰시는 것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색감 비교를 해보실 수 있도록 얘네를 위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짠짠짠짠. 보이시나요? 네, 올려놓고 여기에서 스톤헨지 이거는 핫프레스 세목입니다.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뭐 이런 갈색 계열들이죠. 네, 지금과 어울리는 색감들. 그다음에 초록색도 뭐 올리브 그린 계열. 그래서 약간 이런 색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네, 물론 이제 이런 색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그림의 분위기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조금 진하지만 차가운 초록색들은 빼고 네,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의 색들로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색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스케치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지금 보라색 샤프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노란색 밝은 계열이 들어올 거라서 이 밝은 쪽에 스케치선을 진하게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좀 지우시면서 들어가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위에 어디까지 갈 건지 정해보시고요. 이렇게 상하 좌우 잘 안 보이시죠? 조금 제가 얄팍하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가지 그리고 이파리의 위치 승덩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아주 대부분의 수채화지들은 아주 되게 브리스톨 같이 매끈하지는 않고요. 조금 오히려 그런 까슬한 느낌이 있어서 발색을 더 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스케치가 완전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초록색으로 먼저 지금 보이시죠? 이 가지를 같이 가세요. 초록색으로. 네, 가지가 없으면 이파리의 진행 방향을 그리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로 약간 덩어리의 윗부분까지는 안 해주고요. 밑에 부분. 그래서 가을나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는데 한 번에 다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얘가 어려운데요. 여기 위에 끝나는 지점은 약간 요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골든 로드 색입니다. 얘가 아무데나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살짝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아까 스케치해 놓은 선들은 또 가볍게 지우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이 보라색이 밝은 색에서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나의 구라고 생각하고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다양한 느낌을 내야 되는 그림일 때는 그냥 여러 번 겹겹이 채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얇게 뭐 올리브 그린색 한 번, 브라운 계열색 한 번, 뭐 그다음에 더 밝은 연두색 한 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하나의 색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없고 또 요 한 덩어리 나무에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보셨을 때 나오는 그런 덩어리들을 한 번에 다 완성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좋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색인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네, 이거는 911번입니다. 올리브 그린. 흔하게 사용하시는 올리브 그린. 근데 요색 이게 조금 제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 1097이 있어요. 모스 그린. 근데 요게 132, 이게 72색에 또 있나요? 70, 저가 지금 확실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스 그린이 지금 계절에 쓰기 너무 딱입니다. 이끼색이어서 얘가 132색 세트에 있었나 이렇게 막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들어있었나. 근데 얘가 브라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리브 그린보다 이제 자꾸 절정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스 그린이 있으시다면 이 모스 그린을 브라운과 함께 쓰시는 거 강력 추천입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게 나오고요. 모스 그린이 생각보다 이제 올리브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스가 훨씬 더 차분하거든요. 굉장히 여기 제가 따로 칠해볼까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훨씬 브라운에 가까워지면서 색감이 나와서요. 요 지금의 가을 계절에 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모스가 없으시다면 올리브 그린과 얘는 72색이 있어요. 1005번 라인필이었던 것 같아요. 얘도 요 밝은 골든 로드라든지 요런 그 황토색 계열의 색들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때 얘를 쓸게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산뜻하게 다시 만들어 주거든요. 그림을. 그래서 브라운을 한번 쓰시고 그 위에 얘는 1033입니다. 1033, 1034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채도가 떨어지지도 않으면서도 그 지금 막 가을 낙엽이 될 때의 색감들을 나타내주기 좋아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색이 있고요. 오래된 벽돌들, 뭐 오래된 건물 그릴 때에도 굉장히 유용한 색입니다. 네, 차분해서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하지 않으시더라도 분위기를 자꾸 보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연하게 그릴 때 종이 질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얘는 이제 뭉툭하고, 그래서 그럴 때의 보슬보슬한 느낌들을 좀 충분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로 가실수록 좀 뾰족하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뾰족한 색연필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넓고 넉넉하고 좀 부드럽게 그 색연필 특유의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 배경에 물론 꽉 채우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살짝살짝 색들도 채워 넣어서 앞뒤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34랑 1033을 섞어서 칠해보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 느껴지시나요? 여기 어둠이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하시다 보면 또 옆으로 일자가 되거나 아니면 나눠놓은 각도가 거의 너무 비슷해진 때가 많아서요. 그럴 때는 이제 어둠을 좀 늘리시거나 더 진하게 들어갈 때 지금 칠해놓은 어둠보다 좁아지셔야 돼요. 지금보다 넓어지지 않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너무 뾰족하지 않은 색연필 사용하시고 여러 번 겹쳐 칠하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색감이 차고 나면 이제는 조금 짧은 선들을 쓰시면서 그 굉장히 나무의 불규칙적인 여러 잎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늘 편안하게 그리실 수 있는 소재를 하나 해놓으시면은 뭐 색연필 테스트 하실 때 뭐 늘 어떤 꽃을 그리셔도 좋고 컵을 그려보셔도 좋고 육면체를 그려보셔도 좋고 그냥 여러 번 색을 겹쳐 칠해보셔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손에 익숙해서 편안하게 종이라든지 색연필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소재를 마련해 두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비교, 색감에 대한 비교를 손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나는 어떤 소재를 좋아했나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무를 그리거나 연필 그릴 때는 이제 그 숱을 딱 잘랐을 때의 단면들을 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진하게 그려지고 얇게 나오고 하는지를 좀 대부분 저의 시그니처 색깔 테스트 작업처럼 연필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색연필이나 종이 테스트 할 때는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막 그릴 수 있어서 나무를 좀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근데 항상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은
막 욕심내잖아요. 이 한 장에서 막 엄청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그냥 그대로 남겨두기도 하고 또 계속 덧칠하면서 또 모양 다시 수정의 어떤 과정을 거치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게 한 번에 잘 안 된다고 하셔도 망치는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상황까지 늘 만들어 보셔야 나중에 색깔 정말 편안하게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무는 그 색연필을 뭉툭하게 쓰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디 가도 안 가르쳐 주는. 네. 왜냐면 이거를 한 방향으로 계속 쓰셔야 이게 넓은 선이 나와서 훨씬 더 부드럽고 입체적이게 표현이 가능해지세요.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조금 얇은 이파리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다가 막 옆으로 빠져나가는 애들도 그려보시고, 뭐 이파리도 꼭꼭 찍어보고, 왜냐면 종이 위에서 혼색이 잘 되기 때문에 요 초록과 브라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색감들, 중간 톤이 많을수록 탄탄하게 그려지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노란색을 쓸 거라서요. 너무 이 지금 스페니쉬 오렌지가 들어가야 돼서 여기를 너무 진하게 올려놓으시면 또 맑은 색깔 느낌 내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정도 해놓고 일단은 1003입니다. 얘로 한번 나머지 부분을 빈 공간을 채우듯이 그려 나갑니다. 너무 사이드까지 밝은 색은 쓰지 않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 위주로 해주셔야 좋아요. 블렌더를 가지고 계시다면 블렌더 사용하셔도 좋고요. 요때쯤에 지금쯤에 한번 사용하셔서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섞어주시고 뭐 또 디테일한 것들을 묘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또 약간 또 밝은 연두 같은 느낌. 그래서 요 1005번입니다. 라인필 색깔도 같이 써주시고요. 올리브 그린하고 짝꿍처럼 사용해 주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느낌 내기가 좋습니다. 깍지를 끼워야겠네요. 네, 끼워서 좀 넉넉하게 길게 잡으시고요. 너무 짧게 잡으시면 짧은 선밖에 안 그려지고 딱 고기만 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요. 넉넉하게 잡고 가보세요. 전체가 100% 완성되지 않으셨더라도 요쯤에서 가지를 그리셔야 됩니다. 가지에 따라서 또 조금 어두운 부분을 더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를 그려봅니다. 네. M님께서 연필 블렌더 사용 시 꾹꾹 눌러 쓰나요? 라고 어, 말씀해주시네요. 블렌더가 아무래도 문지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종이 질감이 눌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이질적이게 뜨는 부분? 그런 부분적으로만 사용해 주셔도 좋고, 최대한 조금 종이가 덜 상하게 너무 세게 벅벅 문지르는 느낌이 아니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판판하게 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가볍게 써보세요. 근데 여러 번 겹쳐 칠하게 되시면 사실 이제 블렌더를 쓴 효과와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이제 너무 진해지지 않는 이런 경계를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 그 경계에 약간 부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이제 진행 방향에 맞춰서 그리시는데요. 가지 위치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왜냐면 이제 밝은 부분에서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필을 살짝 돌리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이제 조형적으로 꼭 균형을 맞추셔가지고 생각보다 가지 많이 그리셔도 됩니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요. 요 가지 밑부분을 브라운으로 살짝 진하게 이 가지가 들어간 거 위에를 좀 잡아두셔도 좋습니다. 너무 브라운 느낌이 세면 그린을 한 번 더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가지들이 잘 보이게 사이사이에 아까 칠할 때 빈 공간 비워두셨으니까 고기로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고, 그냥 바깥쪽에 이파리 떨어져 있는 애들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또 끌고 나와도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연필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이거는 펜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이 안에 좋아하는 재료를 막 다양하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색연필, 뭐 단색 색연필, 연필, 그 다음 장은 뭐 볼펜, 뭐 색깔 있는 볼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쭉 채워 나가 보시면 이게 나중에 펼쳐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도 되고 뭐 그런 아이디어 노트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항상 스케치북 사면 자꾸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앞장만 쓰고 맨 끝장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크니까 다 채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다 이 스케치북을 절반까지도 못 썼는데 뭐 새로운 게 나와서 또 새로운 거 한번 써보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미완성 그림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연말까지 이 작은 스케치북을 한번 채워보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잎 하나 굉장히 크게 디테일하게 이 나무도요 이렇게 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일부분을 더 조금 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뭔가 풀로 다 들어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림을 마무리할 때 밀도를 높일 때 어디를 더 묘사해야 되고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들은 확대해서 그려볼 때 가장 많이 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좁지만 이게 이제 조금 짜잘하게 톡톡 점 찍어서 이파리 표현하기도 쉬워서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사이에 가지가 들어간 부분 브라운으로 하실 때에 뭐 가볍게 가지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시면서 조금 더 추가하셔도 좋은데 이거 연필 이렇게 살짝씩 돌리면서 그리셔야 자연스럽게 표현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곡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가볍게 돌리면서 표현해 주세요. 이제 색연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다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갈수록 꽉꽉꽉 채워지면서 중간색도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연필 잡지 않으시고 좀 길게 잡으시면서 그다음에 여기 바닥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떠 있지 않게 항상 이 위에서 사용하시는 색들을 이 밑에서도 같이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들판에 있다면 지금쯤은 만약에 이제 뒤에 보이는 것들의 색감을 반영하셔서 뒷배경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가끔 이제 너무 하얀 종이에 딱 떨어질 때 아쉬움이 있어서요. 같이 활용해 보시고 얘가 이렇게도 동그랗지만 이렇게도 동그랗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런데 빛 많이 받는 데가 최대한 노란색 예쁜 색이 나오도록 사이드에는 자꾸자꾸 조금씩 색을 섞어 주시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려보세요. 서로 겹쳐 칠해 보시고요. 이 노란색으로 가실수록 마지막에 쓰셔야 좋아요. 이 두 가지 색은 진짜 거의 마지막에 좀 진하게 칠하셔도 되니까 마지막쯤에 사용해 주셔야 좋습니다. 요 나머지 색들이 요 두 가지 색 위에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네 요런 색들, 노란색 많이 섞여 있는 색들은 마지막에 쓴다 생각하고 가셔야 좋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가 되게 하얗잖아요. 근데 여기 좀 더 눌러주고 싶으면 어쨌든 이게 무슨 색이든 배경이 차면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위에로 조금 더 시선이 가게 돼요. 대비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시면서 왜 이렇게 여기가 위에 부분이 잘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가볍게 배경을 한번 겹쳐지게 칠하셔도 돼요. 이 가지 그린 것들이 좀 뒤로 들어가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공간감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빛이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그렸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둘 거예요. 하얗게 비워두고 이쪽은 이렇게 살짝 또 배경을 나무 사이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랑 굉장히 대비되죠. 그래서 배경까지도 가볍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색을 조금씩 더해가면
반색으로 좋아하시는 색깔들로 쭉 이어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종이에서는 이 색깔이 이런 발색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최애 색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들만 따로 딱 모아서 그 한 스케치북에 쫙 써보시는 것. 그러니까 뭔가 그리지 않으시더라도 네, 그 색상 차트 같이 또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종이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색연필보다도 종이 선택이 어떤 표현의 결과물, 마지막 느낌들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정보들을 많이 찾게 되고 또 이런 샘플팩들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물론 완성해 보면 더 좋겠지만 작은 테스트를 이어나가시면서 그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이 종이가 나쁘다고 해도 저는 좋을 때가 있고, 그 종이 진짜 좋아라고 해도 저랑은 또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서 모두가 다 다르시잖아요. 사용하는 색연필도 또 필압도 그리시는 소재도 그다음에 색을 쓰는 순서도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예시일 뿐이지, 또 좀 다르게 쓰시면은 또 순서에 따라서 사실 발색도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네네. 로즈마리님께서 예. 블렌더 사용 후에 색을 올려도 되나요? 네,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블렌더 쓰시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렌더가 이제 서로 색을 그 물감이나 수채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힘들이지 않아도 색을 섞어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물을 통해서. 근데 이제 유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서로 섞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여기에 오일이나 왁스 성분이 계속 코팅이 되기 때문에 다음 색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보조 재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이후에 채색 물론 가능합니다. 잘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색 경계가 뚜렷한 그런 부분들에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슬슬 섞고 난 다음에 얘를 부드럽게 피고 싶다. 그럴 때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착 붙어서 밀착해서 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너무 벌어지시면 어렵겠지만 좀 이런 선 느낌들을 부드럽게 없애고 싶을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빡빡하게 모든 면을 빡빡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 또 활용해 보시면 유용합니다. 약간 질감 있는 종이들이 칠하면서 이렇게 살짝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저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매끈한 종이에 막 물감처럼 꽉 채운 채색 방법이 좋았는데 요새는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칠해지는 것들에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 중입니다. 좋아하시는 작업 스타일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에 맞춰서 뭐 이제 사용하시는 재료라든지 채색의 기법 이런 것들을 진짜 변화하실 필요가,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배경을 조금 더 하셔도 좋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듯이 자꾸자꾸 채울수록 예뻐지기 때문에 어둡, 네. 네네.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명암들을 좀 진하게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뾰족하게 깎으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 나무의 밑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하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하게 하시면은 수정하기가 어렵고 혼색이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진하게 가봅니다. 그래서 요 가지 하실 때 사용한 브라운을 섞으셔도 좋아요. 이제 이 진하게 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넓이가 똑같지 않게. 네. 진하게 하는 거에 막 힘쓰시다가 보면은 어떤 때에 여기 일자로 이렇게 계단같이 밝고 어둠이 너무 계단처럼 또 표현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채 같은 느낌이 나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또 주의하시면서 각각 사용하시는 색들을 이제 조금 또 진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체를 막 다 안 칠하셔도 좋고요. 약간 이렇게 짧고 굵은 선들로 꾹 눌러서 나뭇잎 한두 개가 진해 보이는 느낌들로 가보셔도 좋습니다. 사이사이에 아무래도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채색하셨을 때의 선방향과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에 밝은 색도 이번에는 진짜 좀 진하게 올려보시고요. 이 위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세게 힘을 줘서 누르기 때문에 이게 끝이 뾰족하면은 세게 꽉 눌러서 한두 번 터치로 얻을 수 있는 진한색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요. 뭉툭하게 쓰시고 짧고 굵은 선들로 진하게 나오게 그려보세요. 하다 보면 나무가 막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작게 시작하시고 좀 커지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커진 그대로 또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뒷배경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에 간간 점 찍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 연두도 아직 뭐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들 같이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처음부터 이 정도 진하기로 세게 확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 번 연습해 보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손의 힘 조절이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한두 번 터치해도 훨씬 더 진하게 그려보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분 남아서요. 네.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거 이제 하게 되시는지 네. 예고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는 물감하고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수채화지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짠, 도로나 일반적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이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편안하게 물감 작업을 한번 쭉 이어서 하시고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색연필이 들어오는 것들 또는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담을 할까 아니면 이런 버스 정류장을 할까는 조금 고민 중입니다. 예쁜 버스 정류장 아직 못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예쁜 버스 정류장을 찾으면 버스 정류장에 나무 아니면 도로에서 이어지는 이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나무가 겹쳐져 있을 때 초록색을 조금 다양하게 쓰시는데요. 이 수채화를 조금 맑게 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파스텔 톤만 준비해 놔가지고요. 그 파스텔 톤 물감과 함께 밝고 맑게 칠하는 수채화 그리고 색연필을 사용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훨씬 작업이 빨리 끝나고요. 오히려 더 이 색연필만 쓰실 때보다 재미있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색으로도 다양한 효과를 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에 물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많은 물감색이 없으셔도 됩니다. 같이 따라 하실 때 12색 정도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 12색과 뭐 이제 기본 색연필들 뭐 초록색 오늘 쓰셨던 기본적인 거 뭐 올리브 그린 좀 진한 다크 그린 밝은 연두색 요 정도만 있어도 회색 또 담이나 이런 것들 표현하셔야 되니까 그렇게만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채화지에 그려보는 네, 색연필과 함께하는 작업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는 이렇게 그리고
요 가을 느낌의 그림들은 요렇게. 네. 근데 지금 가을이어서 단풍나무를 많이 했는데요. 완전히 빨갛게 된 나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기가 지나면 이제 슬슬 이파리들이 엄청 떨어지는 중이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이 단풍나무들은 벌써 완전 새빨간색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가 절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지나면은 이제 아마 잎들이 많이 떨어져서 빈 공간을 그리셔야 돼가지고요. 그때는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빈 공간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번 주 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미리미리 사진을 찍어두시면 겨울 동안 그리실 수 있는 소재들이 충분히 준비되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사진을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이는 지금 이렇게 스톤헨지 화이트입니다. 여기에다가는 물감을 어떤 걸 쓰시는지 다음 주. 다음 주 물감요. 다음 주 물감 깜짝 발표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주 네. 물감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새로 저 궁금해가지고 파스텔톤 물감 12색을 짜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제가 아까 써보느라고 했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짜잔. 네. 파스텔톤인데 이게 진한 색깔도 들어있고 뭐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네 어쨌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색들이 다 있어서 네. 네. 말랐을 때에, 그러니까 칠했을 때보다 이게 건조가 되면 색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텔 톤을 가지고서 이렇게 약간 하늘도 좀 그려보고, 이렇게 그 이어지는 풍경들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브랜드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신원화구 물감입니다. SWC에서 네, 이렇게 파스텔 톤만 딱 모아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느낌이 어떤가 제가 해보았습니다. 낯색으로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낯색으로는 제가 6색을 따로 골라놨는데 차트가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6색만 있어도 사실 뭐 괜찮기는 한데 제가 이런 민트? 네. 요 민트는 어떻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다 이렇게 짜버렸습니다. 네. 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4색 팔레트인데 나머지에는 그래도 얘랑 좀 섞어서 쓰려면 조금 진한 색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똑같이 SWC에서 여기서는 좀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냥 진한 색을 확 써야 될 때 필요한 색들을 같이 짜두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울트라마린과 반다이크 브라운이 꼭 필요해서 네, 걔네들은 짜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시간 진짜 꽉 차게 또 쓴 것 같습니다. 네. 리전에 귀여운 패드들 소개해드렸고요. 너무 막 근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들 여러 개 그리고 뭐 어떤 물체나 풍경의 일부분들을 그리시면서 종이를 테스트해 보시는 과정들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육면체를 여러 개 그려보셔도 되고요. 약간은 무의미하지만 색을 겹쳐 칠하시면서 이만큼 겹쳐봤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20가지 색 막 겹쳐서 칠해보기 이런 것처럼 좀 더 실험적으로 써보는 것? 근데 실험적으로 안 쓰고 싶어요. 또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좀 새로운 색감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한 주 동안 또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서 다음 주에 또 물감과 색연필이 만나는 재미있는 작업들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림들은 또 스캔해서 카페에 포스팅 해둘게요. 네, 감사합니다.